자, 4부는요. 자, 초선 의원들의 열정적인 뜨거운 시각으로 전국 진단하는 초선 열전입니다. 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환영사 한번. 네,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는 뭐 네. 운영이나 뭐 네. 법사위나 뭐 어디를 가셔든 뭐 네. 그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네. 예. 장경태 의원도 명활약 하셨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자, 사실 대선 때부터 윤석열 지금은 당선인이 그 이제 한 줄짜리 공약으로 했던 거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SNS에 장경태께서 뭐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글 올리셨죠? 여가부가 이제 네. 아무래도 여성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문화 정책, 뭐 가족 정책, 또 청소년 정책을 같이 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여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좀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곱 글자로만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얘기가 있고요. 예. 실제 여가부의 가족 정책이 62%, 청소년 정책과 예산이 19%, 80%가 넘게 다른 예산들이고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런 만큼 사실 뭐 이름이 중요하냐.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일각에서는 뭐 당연 그런 그 여성가족부 사실은 뭐 말이 펴진 거지. 뭐 어떤 그 기능들을 이를테면 제2의 어떤 부처를 신설해서 그쪽에다 뭐 맡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분산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나오는데. 법안을 냈습니다. 평등 가족 청소년부. 뭐라고요? 네, 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법안도 냈습니다. 언제요? 뭐 오래전에 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전주혜 의원님 의견 네. 듣겠습니다. 예. 그 여가부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성가족 그 위원회 그 네.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네네. 특히 이제 권력형 성범죄 그 민주당 그 출신 예. 그런 그 시도지사들의 이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가 너무 역할을 못했죠.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권력형 성범죄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가부 장관이 예.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여가부라는 것이 결국은 예. 뭐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그 여가부의 그런 예. 좀 성찰과 반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그럼 역할을 무엇인가? 이제 그 동안에 그 그러니까 생긴 지가 좀 이 네.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후에 예. 그 사이에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담아낼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 의견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을 하고 네. 이 여가부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 당선된 이후에도 이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민정수석실이 물론 순기능도 있었지만 역기능이 더 너무 컸다 그런 판단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이제 가장 예. 이제 큰 폐해가 네. 이제 그 민정을 이제 예. 이제 살펴야 뭐 되는데. 살핀다는 그런 네. 명목 하에 어떤 예. 사정과 이제 수사에 관여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폐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도 예. 사정과 수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당선이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앞으로 그 청와대 개편의 제1호로 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결국은 피력하신 거죠. 예. 그 동안에 어떠한 그런 그 민정수석실의 뭐 순기능이 뭐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떠한 그런 뭐 수사에 관여를 하고 예.
어떻게 하명 수사를 하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 예. 또한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거에서 많은 사실 문제를 일으켜 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윤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공정과 상식 예.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기능을 청와대 이제 뭐 여러 뭐 부서에서 좀 예. 도맡아 한다지 예를 들어서 뭐 인사 검증은 뭐 네. 인사 또 수석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뭐 친인척 비리나 예. 아니면은 뭐 수석 비서관 이상의 어떤 내부 감찰 이것은 네. 특별 감찰관을 네.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부분을 좀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가지고 있는 좀 기능 중에서는 네. 뭐 순기능이라고 하면 법률 검토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나 어떤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사실 그런 법률 검토는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민정수석실에 뭐 이런 좀 순기능은 뭐 어떤 형태라도 좀 남겨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해야 될 부분 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민정수석실이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한 요소였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은 대통령의 직할부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검찰, 국정원,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도 함께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검찰에 그러면은 물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그러면 검찰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민정수석실이 여러 가지 뭐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많은 또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셨다가 지키지 않으셨었는데 헌법에 대한 개헌을 설명했던 또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던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물론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역할과 위치는 또 어찌됐건 그러니까 계속 윤핵관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제대로 된 역할을 맡는 분들이 실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 역할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갑툭튀해서 갑자기 단일화 선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이제 앞으로 청와대는 최소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특별감찰관 이거를 지금 공석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자신의 부인이라든지 장모 관련해서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공세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이게 결국은 어떤 내부 견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내부 견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을 맡아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그렇게 추천을 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만 여당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그냥 유감스럽고요. 이게 결국은 특별감찰관이 5년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이것은 뭐 물론 뭐 공수처가 있달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히려 그 대통령이라는 직은 본인에게 더 엄격해야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특별감찰관 자체를 아예 그렇게 추천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어떤 그 내부 그 견제를 스스로 회피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것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 장 의원님,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 특별감찰관 이거 확실하게 뭐 거기 자리에 앉혀서 제대로 감시받겠다고 한 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도 2년 임기를 채우셔야 되고요. 헌법에 감사원장 4년 임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임기를 좀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검찰총장 인선, 예. 감사원장 인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설이 또 화제가 네네. 됐거든요. 뭐 물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고 선을 딱 그었지만은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현재로서는 이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예. 이렇게 그렇게 공식적인 하지만.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아마 공식 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는 예. 이제 인수위가 또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뭐 총리 후보군을 좀 물색을 하고 예. 또한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 협치라는 점에서 또 김부겸 총리가 또 예전에 예. 그 국민의힘의 전신에 네. 또 그 새누리당에 또 몸을 담으신 적이 있었고 예. 하나라는 또 굉장히 또 소통이 굉장히 또 그 등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좀 호감을 가지는 뭐 이런 뭐 이것이 뭐 좀 어느 정도는 예. 좀 좋은 의견이라는 그런 뭐 이런 그 일부 의원들의 예. 사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국무총리라는 것은 결국은 예. 당선인이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그냥 예. 그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조금은 좀 그럼 전주의 적절하지는 않는 것 전주의 같습니다. 의원님 사견은 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거는 이제 당선인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선인의 있습니다. 몫이다. 장경태 의원님 어떠세요? 전 의원님께서 네. 워낙 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됐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지만 이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 총리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여러 가지 뭐 내각제를 포함해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국무총리는 장관의 임명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너무 이제 하명식으로 장관을 인선했는데 이제는 좀 총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잘하셨으면, 그러니까 헌법상 법률상 있는 권한을 임명 제청 권한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 그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물론 지금 뭐 그분이 대선 후보 당시에 뭐 행정 경험하겠다 했는데 물론 인수위원장 자리도 물론 이제 행정 경험하는 것입니다. 합니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본격 행정이라는 건 사실 뭐 총리라든지 네. 뭐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군에는 네. 뭐 사견이라면 충분히 네.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그 총리라는 것이 물론 앞으로 그 이끌어갈 행정부의 좀 얼굴로서 또는 뭐 국민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래도 또 그 동의를 또 국회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 네. 좀 그러한 좀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그 백지 신탁, 예. 주식 백지 신탁에 좀 예, 그 안내병? 해결해야 예. 되는 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어떠한 국무총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동안 그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렇게 그 선언을 한 것처럼 예. 어떤 그런 그 공동 정부의 형태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정부의 운영에 예. 한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곧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되는데 다수당 차지하고 있는 이거 그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 총리 지명이 되면은 인준 안 해줄 겁니까?
제가 보기엔 총리는 이제 좀 쉬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쉬운 선택이다 이 이게. 단일화 때는 좋으셨겠지만 이제 네. 어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철수 이제 전 후보를 예. 과연 국무총리 할지 공동 당 대표를 할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 후보를 할지 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주판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어찌됐건 안철수 이제 현 대표를 국민의당 대표를 당대당 통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다만 국무총리는 어찌되건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국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네. 국회 동의를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좀 쉬운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쉬운 선택이다. 그럼 뭐 인준은 뭐 무난하게 될 것 같다. 예. 아마 동의는 안 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어떻게 장 의원님은 동의해 주실 거예요. 일단 인사청문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김기현 그 원내대표와 인터뷰했는데, 네. 네. 일반적으로는 허니문 기간이 그래도 뭐 한 5, 6개월 있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 요소야대 상황 때문에 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더라고요. 네, 예. 같은 걱정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예. 뭐 지금 110석 때 네. 이제 172석에 네. 뭐 어마어마한 1.5배 정도 좀 차이 나는 네. 그런 요소 야대인데다가 예. 뭐 이번에 24만 7천 표의 정말 근소한 차이로 또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당연히 또 그 윤석열 당선인을 그 뽑지 않은 그 나머지 또 1,600여만 예. 분들의 또 유권자 분들의 또한 의사를 당연히 그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또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예.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진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예. 또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제 예. 그런 면에서 당연히 저희가 정말 야당을 모시고 받들고 예, 잘 협치를 해서 예. 좀 선거 정부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게 이번 뭐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이 분열되는 네. 이러한 그 표심 것이 결국은 이제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부터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짧게만 말씀드리면 장민태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개혁이냐 협치냐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도 여가위에서 인상적인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확충 혹은 뭐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치료 국방부는 군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게 다 이제 성인지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 이렇게 이제 7글자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여가위원이시지만 여가부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만약에 국회에 제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좀 제대로 논의가 되겠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 저는 이 국회를 의식하신다면 최대한 좀 야당을 좀 더 고민하신다면 좀 더 협치를 해주셨으면 혹은 또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정말 통자 들어간 말이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인수위 사무실도 통 이동해 있고 그리고 국민 통합 네. 자주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속보 들어온 거 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네. 내일 오찬 회동 네네. 확정됐고 그리고 뭐 배석자 없이 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기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하는 거 이거 뭐 논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 의원님? 뭐 또 그런 보도가 계속 네.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윤 당선인께서도 이제 네. 그 후보 시절에 국민 통합을 이제 위해서라면 뭐 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네. 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또 내일 뭐 만나시는 자리에서 네. 좀 뭐 이러한 건의나 아니면 이와 관련한 뭐 이야기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보에 지금 자막으로만 나왔는데 그 MB 사면 요청 생각은 오래 전부터 견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내일 아마 음. 뭐 그런 예. 이야기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통합 차원에서 장영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되었건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셨습니다. 또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구형과 검찰의 구형과 또 이 징역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면이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은 하시지 않을까. 본인이 구형하고 본인이 사면하고도 좀 이게 이 어색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전에 그 이낙연 그 전 대표가요. 그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전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서도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뭐 매듭 지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예. 뭐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텐데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해 주실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복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좀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예.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가석방이 된 이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아마 이제 내일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또 부분이 예.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기업이나 아니면 예. 공기관장들이 뭐 앞으로 또 그 당선인의 취임 네. 사이에 네. 그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관들이 좀 있죠. 예를 예. 들어서 뭐 하는 총재랄지 이제 이런 경우 3월 31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의 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뭐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당내에서 이를테면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뭐 이제는 그 특별 사면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문자 폭탄 맞았네 보니까 많이 이분은 또.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곧 여당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지만 다수의 또 국민의 의견 또 법 앞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은 아마 왜 정치인 혹은 전직 대통령은 징역형을 굳이 다 살리지 않고 사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 분명히 있을 윤석열 것이다. 정부에서 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요. 네. 특검 이게 대장동 특검 이거 아까 역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거 뭐 이를테면은 상설 특검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추천위원들이 4대 3인데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제대로 특검을 뽑아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 얘기를 예. 또 민주당에서 하고 계시고 예. 또 그 3월 초에 또 뭐 관련 법안 예. 촉구안을 지금 네. 발의를 이번에- 하셨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이게 평행선을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작년 9월 23일에 예. 발의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특검은 상설 특검법으로 좀 예.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견이 좁히지가 않았던 거라 네. 이게 당장 또 논의를 하더라도 과연 예. 이게 대화 타협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예. 이제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또
타이밍상 예.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또 음.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네.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건가? 어. 이제 그 동안에도 하려면은 이런 촉구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예. 아니면은 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정말 특검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러한 얘기를 작년 뭐 11월, 12월 충분히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선을 얼마 앞두고 이제 이러한 또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또 뭐 3월 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예. 대장동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으로 예. 그동안에 그 특검법이 어떻게 그 법사위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검찰로 그 수사의 축이 네. 결국은 계속 진행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혹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그 민정수석실을 예. 폐지한다는 이런 그 연장성산인데요.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후보실에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시스템에 의한 어떠한 뭐 어떤 네. 그런 운영이었습니다. 예.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대로만 수사를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뭐 예. 시스템만 갖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런 뭐 어떤 뭐 당선인의 뭐 뜻이 뭐 반영돼서 어떤 사회가 나오는 이런 것은 국민의 힘으로서도 그것은 네. 바라지가 않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도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검찰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고 예. 검찰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이러한 그 풍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 대장동 수사가 결국은 뭐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민주당이 걱정하는 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예. 좀 이러한 면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현님 말씀 듣고 예. 사면도 마찬가지고요. 특검도 그런데요. 이 상설 특검은 대법원의 추천을 받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께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5월 10일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대장동 특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포함해서 뭐 검찰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지금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진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대장동의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책임 있는 단위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최소한 절반의 국민들 이상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아마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의원 그리고 전주의 의원과 함께한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